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주병에 걸린 그녀들, 한국 여자는 명품이야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블라인드에 최근에 올라왔던 글이었죠. 국제결혼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면서 한국 여자들은 명품인데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은 명품인 한국 여자를 만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정당성 부여하지 말고 조용히 국제결혼해서 살아라. 뭐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에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주병 말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30대, 뭐 40 전후로 해가지고 공주병 환자들이 많아요. 실제 과거에 1990년 중반 그리고 90년 후반에 공주병 일종의 신드롬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가 뭐 공주병 관련된 노래도 불렀고 그리고 주주클럽이라는 가수 그룹도 노래 제목이 공주병이었어요. 하여튼 시대적인 그때 당시에 많은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였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뉴스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1996년 11월 달에 조선일보의 기사고 정신과 의사분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자녀의 공주병 원인은 요때의 자녀가 주로 이제 김지영 세대를 포함해서 김지영 조금 앞에 그러면 이제 70년 후반 80년대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 물론 그때 나이 이후도 당연히 포함이겠죠. 지금도 공주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때부터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예요. 정신과적으로 어떤 건가. 자, 이런 공주병 환자를 정신과에서는 자기애적 인격, 영어로는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요즘 뭐 나르시스트 이야기가 뭐 어떤 유튜버 때문에 많이 나오긴 하긴 하던데 자기애적 인격이래요. 정신과에서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이런 그 공주병, 자기애적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고 떠받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글이 미래를 예상한 거예요. 이게 1996년도에 쓴 기사인데 이들이 나중에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성의 경우, 공주병이 걸린 여성의 경우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아 홍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한두 명의 자녀만을 두는 가정이 많고 그러면서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워낙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자녀를 공주병 환자로 만든 거고 그런 공주병 환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는 명품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망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여자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남자가 하나하나 검증하려고 하는지 여자들은 생각해 봤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뢰라는 게 쌓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하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보더라도 뭐 정치인들, 유명인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일본의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 연애도 기피하고 결혼도 기피했잖아요. 근데 일본 여자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린 지 한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2000년 후반부터 어느 정도 일본자들이 정상화로 갔고 그리고 많이 정상화가 저는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남자 그리고 많은 외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국의 남자인 일본 남자들은 일본 여자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여자력이 넘치는 일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남자들은 연애에 소극적일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20대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랑 일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더 연애를 안 하긴 해요. 하지만 일본도 연애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뭐 하나의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즉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신뢰는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 일본 여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까지 일본 남자들은 일본 여자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본다면 일본 여자들 저거 스타 늙어지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유효 구인 배율을 보더라도 지금 일자리가 넘치잖아요. 물론 일자리에 질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자들은 지금 일본 여자랑 그렇게 연애를 많이 안 해요. 바로 깨진 신뢰가 아직은 덜 회복되지 않아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더 비교해보면 한국 여자에 대한 한국 남자의 신뢰는 일본 남자의 일본 여자에 대한 신뢰보다 더 깨져버렸어요. 더 깨져버렸기 때문에 20대의 연애율로 봤을 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연애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연애라든가 혼인율이라든가 이런 게 회복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저출산 정말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 명품은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인 거지 외국에서는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치품이라고 해야지 LI. 그리고 사치품이라고 하면 자기들 이미지에 타격이 가니까 사치품이라고 하지 않고 명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가방 하나에 몇백, 몇천이 맞는 거냐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럭셔리라고 쓰죠, 단어를. 사치품이죠, 이분 말씀대로. 근데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1995년도에 루이비통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국내 첫 홍보 담당자가 손주연 씨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럭셔리라는 우리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사전에 나오는 대로 사치품이라고 그대로 쓸까?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문득 일부 신문에서 유명 수입 패션 브랜드를 명품이라고 쓰는 걸 본 적이 있대요. 이거를 보고 루이비통에서 명품이다, 이제 이렇게 쓴 게 천유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말의 뜻이 바뀐 거죠. 그냥 럭셔리 상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사치품.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가 명품이다? 물음표. 명품이 명품다워야 구매 욕구가 일어나지, 명품도 아닌데 명품인 척하면 누가 구매를 한다고 저런 거를 싸지르는 건지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자가 진짜 명품이면 한국의 혼인율과 연애율이 이렇게 박살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외국인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이라도 많이 와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외국 남자들보다 외국 여자들이 더 많이 방문합니다. 예전에 다른 자료 2005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오히려 외국 여자들보다 외국 남자들이 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가장 최근 거는 제가 뭐 찍게 된 게 없어가지고 코로나 전 거를 한번 가져왔는데 2018년도 8월달 기사입니다. 한국은 20대 아시아 여성이 좋아하고 50대 미국 남성이 좋아하는 나라다. 분포로 봤을 때 비율상으로 본다면 이제 승무원을 제외한 남녀 비율은 남자가 44, 여자가 56이에요. 그런데 이 56의 대부분은 뭐다? 20대 아시아 여자들이 국내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67.7, 일본 같은 경우는 61.5%가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 자료는 제가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 최근에 만약에 조사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은
외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많이 좋아하지만 외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버거 형들, 패스트포트 브로스 하잖아요. 흑형들 주로. 그들이 주로 만나는 나라가 중남미라든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도 뭐 일본, 필리핀 뭐 이런 데는 포함됩니다만은 한국 여자는 빠졌어요.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버거 형도 아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패스트포트 브로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명품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